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언론도 거의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일기예보 하듯이 뭐 이번 달에도 저희가 수출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러고 넘어가는데 네. 세계 경제 좋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리오프닝들 관련해서 유럽 쪽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죠. 일본은 지금 현재 30년 만에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미국 쪽도 아직 지금 끄떡 건실하고. 미국은 뭐 일자리가 넘쳐나가지고 사람 지금 먹고 그런 다니더라고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계속해가지고 OECD, IMF에서 성장률을 계속 한국만 내리고 있어요. 한국만 내리고 나머지 다 높이고.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냐?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은 부자들이 이윤이 더 늘어나서 그만큼 소비를 더 할 거다. 그것으로 소비도 더 하고 그것으로 경제에다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실패했던 낙수 효과. 이 상태로 돌아간 건데요. 그렇죠. 우선 나타나는 게 가계소득이 지금 3분기째 연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계소득이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은 곧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겁니다. 지금 돈을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고 우리 지금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외교의 실패.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네. 외교의 실패가 경제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 일본에만 계속 편중되는 외교를 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쪽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대의 무역 흑자, 과거에는 우리 무역 흑자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들였는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지금은 중국이 최대의 지금 무역 적자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지금 우리 달러를 지금 중국이 싹 빨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국 수출도 급감하고 대중 무역 적자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절대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고 그 대만 문제 건드리지 마라라고 경고를 하고 계속 그러지면은 경제 가지고 우리 치사하게 말이야 보복 안 한다. 해. 딱 이렇게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말만 이게 그렇게 일이 하는군요. 어떻게 벌어지냐? 네. 실제로 네. 통관 절차를 좀 늦춰. 세관에서 빨리 안 빼줘. 안 빼줘. 그리고 결제를 좀 늦춰.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한국이랑 거래하면 피곤하다. 한국이랑 거래하기 참 피곤하구나. 납기일 또 넘기게 생겼다. 가동 자꾸 늦어진다. 야 이렇게 그러면 한다. 거래 라인 바꾸자. 거래 라인 바꾸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구나. 독일에서 가져와. 독일에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재 중국의 대중 무역 적자의 지금 원인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 환율 관리를 실패하면서 수입 물가는 또 계속 또 폭등해요. 그렇죠. 이게 계속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작년에 잠깐 그 쫙 폭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상당 정도는 내려갔거든. 다 안정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전기요금 올리고 가스요금 올리고 물가 계속 올리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달러가 막 1,350원 막 뭐 이상 되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종합하면 우리가 수입품을 가져올 때는 비싸게 사와야 되고 파는 거는 중국에서 안 산다고 하니까 많이 못 팔고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달러는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는 소득을 안 올려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가계 소득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법인세도 줄어들고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법인세도 줄어들고 소득세도 부가세도 줄어들고 부가세도 소득세도 줄어들고 그러면 세수는 펑크가 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세수는 펑크 나고 세수가 펑크 나니까 또 빚을 내고 돌려막기 하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상 최대 무역 우리 적자. 역사상 최대 무역 적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GDP 국가 규모 순위가 계속 떨어지네요. 12에서 13위로 지금 떨어졌어요. 2020년에 10위였는데 2022년에 13위가 됐네. 13위. 아니 세계 경제가 똑같으면은 GDP 국가 규모 그 순위는 지켜야죠.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인 국민 총소득이 GNI라고 하는데 GNI도 98년에 IMF 맞았을 때 이후로 2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국가 부도가 났을 때 상황 이후에 2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역 적자도 계속 쌓이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목이 세금이 너무 안 거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이제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그렇죠. 34조가 지금 덜 거쳤다. 지금 펑크가 나. 그 내역을 보면 법인세가 마이너스 15.8조, 소득세 마이너스 8.9조, 부가세 마이너스 3.8조. 그래서 지금 국세 진도율 그러니까 국세 지금 세수가 지금 들어오는 진도율로 봤을 때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도 나라 살림이 돌아가요? 이 상태로 가면은 연말 결손액이 50조가 넘을 수도 있지 않겠냐. 1년 꽉 채우면은 예상했던 세금보다 50조가 덜 거치는 상황이 된다. 50조가 이제 덜 거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이제 지출을 못 하잖아요. 계속 빚을 내 가지고 빚을 막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제 세수 메꾸려고 땡겨서 쓰는 게 이제 재정증권. 그러니까 63일 안에 갚아야 되는 63일 단기채. 이게
올해 지금 6월까지 26.5조 원이요? 네. 야, 이게 이렇게 많이 발행을 올해 되는 거예요? 6월까지 26.5조 원. 작년에 문재인 정부보다 2배 늘어났고 네. 그럼 올해도 지금 6월까지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문재인 정부 때보다 3배 늘어난 이게 재정증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부 부채예요. 정부 쉽게 부채죠 얘기하면. 결국 예.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아 그리고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또 땡겨서 쓰고. 예, 그 결손을 채우기 위해서 한은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차입을 했는데 네. 올해 빌린 금액만 71.3조 원. 아이고 예. 이렇게 하는데도 뭔 건전 재정을 얘기를 하고 자기네가 잘 메꾸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정부 부채, 그건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정부 부채가 늘어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때문에 네. 자영업자들이나 당장에 지금 방역과 관련된 예산들이 긴급하게 편성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긴급 구제용으로 이제 이 재정을 이제 그렇죠. 많이 사용을 했죠. 많이 사용을 한 이유라도 있죠. 음.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는데 왜 그거보다 더 씁니까 지금 현재? 아 그리고 저는 제일 의문인 게 이렇게 국회랑 별도 협의 없이 수십조 원을 막 돌려막기를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자꾸 단기채를 당겨서 비싼 이자 주고 쓰는 것보다는 국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국채를 좀 이제 안정적으로 발행을 해서 이 빵꾸난 구멍을 좀 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초에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네, 제대로 했어야죠. 제대로 했어야죠. 뭐 경제가 이렇게 나빠질 줄 몰랐다. 아니면은 우리가 부자 감세 시켜준 게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 줄 몰랐다. 어? 그럼 그걸 반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없는 줄 몰랐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네, 우리가 제대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다시 이렇게 해서 추경을 다시 편성을 하든지 국회에서 좀 이렇게 해서 도와주십시오. 가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죠. 대책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런 낙수효과, 부자 감세 여기에 기초한 이 재정 운영 방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반 경제 정책 외교의 실패가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얼마만큼 한국 경제를 위험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진단하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